이렇게 또 보내네요. 눈앞이 희미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인생 현재 소설 바람과 구름과 비 그리고 나의 속편 희망가 전편에 이어 오늘은 희망가 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주의 눈앞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2개월 전 운주가 본 그때 그대로였다. 운주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 대문을 잘 닫고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며 수리문 앞에 다가갔었다. 집에 누가 있을까? 경희 이모가 왜 또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에 운주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옆집에서 출입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운주는 그 순간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 몸을 집 안으로 들이밀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띄우면 안 된다. 북조선 사람들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걸려있어 가뜩이나 일할 곳이 없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북조선 사람들을 찾는다. 물론 옆집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신고해서 돈 받고 나서 아니라고 입을 싹 닦으면 그만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다. 운주는 신을 벗지 않고 한동안 숨을 죽이고 아내 동태를 살펴본다. 아바이 암에 벌써 왔습니까? 방에서 강림이가 주방 쪽에 대고 물어온다. 운주는 이모와 이모부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 대답도 없자 방문이 열리고 강림이가 내다본다. 응? 아재 왔습니까? 빨리 올라오시오. 아바이 암에 장마당에 갔다 온다고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강림이는 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와 운주의 손을 잡아꾼다. 우리 강림이 잘 있었니? 아픈 데는 없고? 잠깐만 신 벗고. 운주는 신을 벗어 정리도 못한 채 강림이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강림이 혼자 뭘 하고 있었니?
만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림이 정말 착하구나. 혼자서 집도 지키고. 운주는 만화를 보고 있는 강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재, 밥은 먹었습니까? 응? 그게 조금 배고프긴 한데 나중에 아바의 암에 와서 식사할 때 같이 먹을게. 광림이는 TV를 보다 말고 벌떡 일어서더니 주방에 나가 뭔가를 들고 들어온다. 사라에 구운 만두 4개가 놓여 있었다. 이거 암에 나보고 심심할 때 먹으라고 내놓은 건데 아재 먹으시오. 이제 6살밖에 안 된 이 어린 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안다.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운주가 나중에 먹겠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운주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괜찮다. 나중에 먹을게. 운주가 밀어내자 강림이는 만두 1개를 집어 운주의 입에 넣어준다. 빨리 먹으시오. 어린 강림의 행동이 웬일인지 모르게 운주는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 먹구멍이 메인다. 아재, 이거 다 먹어야 합니다. 광림이는 다시 만화를 보기 시작한다. 광림이는 참 똑똑하고 심성도 착하다. 병정시에서 주관하는 유치원 어린이 주산 경연에서 1등을 해 상가패도 받았다. 운주는 강림이가 입에 넣어준 만두만 먹고 사라를 옆으로 밀어내놓았다. 물미로 속을 다 베어버린 운주는 아직까지도 어지럽고 속이 미스거린다. 운주는 옷장에 기대어 앉아 걱정과 불안 속에 이모내외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잠은 막 쏟아진다. 광림이가 어느새 보았는지 운주에게 다가와 흔들어 깨운다. 아재, 베란다에 침대에 있습니다. 저기 누우면 완전 시원합니다. 저기 누워 자시오. 고맙다 강림아. 운주는 눈을 개슴치레 뜨고 구렁이 담 넘듯 베란다에 놓여있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몸을 던졌다. 천근만근 몸이 한없이 아래로 찾아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운주의 귓가에 왁지작걸 말소리가 흘러들어온다. 운주는 눈을 빼꼼히 떴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누워 방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어두워진 창밖을 내다보며 알았다. 많이 피곤할 건데 아직 깨우지 마. 푹 자고 일어나면 밥 먹이고. 지금은 은성이랑 같이 먼저 밥 먹었어. 운주는 어머니와 동생 이야기에 눈을 부쩍 떴다. 그러나 운주는 일어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용기가 안 나. 망부석처럼 꼼짝 못하고 한 자세로 누워만 있다. 운주가 깰까 모두들 소리를 낮춰 얘기들을 나눈다. 아랫방에서 무슨 대화들이 오가는지 운주는 몹시 궁금하다. 운주는 다시 살며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 아픈 발을 만진다는 느낌의 운주는 다시 눈을 떴다. 그 사이 또 잠이 들었나 보다. 운주는 몸을 앞으로 움츠렸다. 이번에는 그 손길이 다시 운주의 어깨를 쓰다듬는다. 운주는 손을 뻗쳐 어깨를 만지는 손을 잡았다. 누나, 깨어났어. 은성이다. 운주는 눈을 꼭 감았다. 절대 어머니와 동생 만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과 다르게 어느새 운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흐른다. 은성이는 쭈그리고 누워있는 운주를 꼭 끌어안고 속삭인다. 누나, 어디 갔다 온 거요? 그게 무슨 미련 있다고 또 간 거요? 누나가 갔단 말 듣고 어머니도 나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누나 알기나 하오? 가면 간다고 누나 직접 얘기하던가. 아프다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우리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오? 마담에 한때서 누나가 북한으로 다시 갔단 말 듣고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며 울었어. 운주의 몸이 아래 위로 세차게 움직인다. 운주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다.
은성이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펴며 창문 앞으로 다가선다. 운주 일어났어? 일어났으면 얼른 내려 밥 먹으라 하오. 경리 이모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어머니는 앙상한 운주의 몸을 일으켜 앉힌다. 미련하게 거기 다시 가서 이 명에 대해서 돌아온 거니, 응? 간다 온단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사람 꼴이니? 어머니도 울었다. 은성이도 울고 운주도 운다. 셋이 함께 소리 죽여 운다. 운주가 침대에서 일어나 아랫방을 내려다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밥상까지 운주의 팔을 잡아준다. 일 없습니다. 혼자 걸어도 된다. 운주는 아랫방으로 내려와 이모와 이모부에게 눈도 못 마주치고 안부 인사를 했다. 운주는 죄인마냥 밥을 먹는 동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숨을 죽여 최대한 음식 씹는 소리도 안 내려고 무지 애를 쓴다. 운주가 밥을 먹는 동안 이모는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이모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도문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모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운주에게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암시처럼 들리기도 한다. 운주가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어머니와 은성이는 그릇들을 옮겨 주방으로 나르고는 재빠르게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운주 옆으로 다가와 앉아 발을 보자고 한다. 자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어머니와 은성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다. 운주는 속으로 후회했다. 나 여기 다시 오는 거 아니었어. 그냥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곳에 있어야 했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돼버린 거야. 어머니도, 은성이도, 큰이모네도, 경이이모네도, 그리고 도문으로 가서 만나야 될 새 식구들도. 운주가 이렇게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큰 형부가 건네준 고급 상자를 열고 운주 발에 감긴 붕대를 조심스레 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붕대에 옅은 피가 섞인 고름이 조금 묻어나 있었다. 얼마나 아프겠네. 이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어머니는 소독약으로 상처 주변을 닦아내며 낮으면서도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운주에게 물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운주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그렇게도 매일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눈에 차고 넘쳤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에 모였다가 방울방울 운주가 내민 상처난 발등으로 떨어진다. 운주는 말없이 어머니 손등에 가볍게 손을 가져다 댔다. 거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매일 굶어 죽어 나가더냐? 두 모네 서글픈 분위기를 깨며 TV를 보고 있던 이모부가 운주에게 묻는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심하면 심해진 나아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시체 길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그 인간데다가만 아새끼. 김정일이 그 새끼 빨리 썩어져야 되는데. 백성들 굶겨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대통령 해먹을 생각하는지 나 원참. 여기 우리 강림이 데려다 시켜도 김정일이보다는 낫겠다. 운주와 어머니 그리고 은성이의 얼굴이 굽 정색해졌다. 2달 전에도 이모부는 정신없이 밥을 먹는 운주네 식구들을 보며 똑같은 소리를 했었다. 그때 운주네 식구는 이모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감히 김정일 장군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지금은 어렵지만 조만간 다시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김정일 장군님을 엿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2달 전 그날처럼 이모부의 말에 토를 달지는 않는다. 왜냐면
운준의 식구는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정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운주의 상처에 고약을 바르고 붕대로 발을 쌓아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고 이제 막 버스도 붕겼을 텐데 모두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집에서 걱정하고 기다리겠는데 여기서 자고 내일 간다고 전화해주고 이모부가 TV 채널을 돌리며 큰 사위에게 이불을 펴라고 한다. 김혁은 강림의 아빠이다. 양부모가 없다고 한다. 이모의 큰딸인 강림이 엄마가 사이판에 돈 벌려고 떠난 후로 쭉 이모 집에 아이와 함께 얹혀 산다. 김혁은 베란다에는 침대 자리를 잡고 경민 이모와 이모부 사이에 자리 잡고 아랫방에 누웠다. 운주와 은성이 그리고 어머니는 윗방에 나란히 누웠다. 아랫방과 윗방은 가림문이 따로 없이 길게 들어놓은 나무르턱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나눈다. 셋은 천정을 보며 누웠다. 누구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한다. 이때 어머니가 살며시 오른손으로 운주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는 살짝 손에 힘을 준다. 운주도 살며시 손에 힘을 줘 서로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왼손으로는 은성이의 이불을 뒤척이며 은성이의 손을 찾아 잡는다. 은성이도 손에 살며시 힘을 줘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희망과 5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